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2강 진행하는데, 지금, 이번 주에 좀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민이냐면, 어, 이제 선배들이 지금 취업 관련해서 이제 업체에서 요청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공고도 지금 뭐 나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다 인맥이 있는 데들이죠. 그래서 딴 학교들은 번접할 수 없는 네, 그런 영역인데, 문제는 선배들이 안 가요. 그러니까 졸업 작품 한다고 안 가고. 그러니까 뭐 편입을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부분에서 편입을 한다 그러면 그 권유를 안 해요. 편입을 하기 때문에 뭐 편입 준비를 하든 포트폴리오를 만들든 그거는 안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취업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선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좀 순천 같은 경우가 지금 떴는데, 순천 같은 경우는 뭐, 뭐, 무조건 간다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니고, 일단 학과에서 일단 교수님들끼리 상의를 하는데, 이제 학연이라고 이제 지정들을 하죠. 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음, 뭐, 멀다고 다 안 가는데,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게 정규직이거든요. 정규직이고, 그 다음에 그 경력이 인정이 되는 거고, 정규직이다 보니까 월급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2년 뒤, 그러니까 2년 뒤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2년제니까 보통 4년제 졸업하는 경우 같은 경우죠. 그 친구들도 훨씬 뭐, 일단은 뭐 월급 받고 경력 쌓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 업체에서는 사실은 경력이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우리 과처럼 교수님들하고 연계가 돼서 가는 회사들 아니고는 사실은, 취업하기가 좀 다소 힘든, 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뭐 취업하고 연계했다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일부, 그러니까 우리 대학을 빼놓은, 우리 과를 빼놓은 나머지 대학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거는 외부 프로젝트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수님들이 뭐 열심히 지도를 그쪽에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학생 입장이 아니라 그냥 기본, 그냥 뭐랄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좀 일부 있죠. 음, 일부 있는 겁니다. 제가 발언에 좀 조심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우리 학과에 사실은 이 장점이죠. 장점인데 장점을 활용을 못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어, 좋죠. 뭐 대학 생활도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좀 코로나 때문에 사실 대학 생활은 좀 어렵고, 뭐 사회생활 전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어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취업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를 하면 빨리빨리 가시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데, 모르겠어요. 뭐 두려움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진짜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애초에 뭐 만화를 하시든 그러니까 웹툰, 만화, 웹툰 뭐 하시든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하시든, 본인들이 고민하는, 그러니까 진행하려는 영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그 수업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이 추천을 했을 때는, 이 친구는 좀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충분히 가서 잘 생활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만 이제 추천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질 않은 걸 보고, 굉장히 좀 뭐랄까, 답답해요. 왜 그러냐면 졸업하고 나서는 실제로 이제 패턴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진학을 하겠죠. 2학년 때. 여러분들 위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서는 사실은 그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저희랑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좀 확신이 좀 약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부터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참여라든가 이런 거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포트폴리오 관련돼서는 지금 1인 미디어 할 때 요거 설명이 좀 어느 정도 되면, 1인 미디어 할 때 요번에 이제 현장 실습을 갔던 선배들의 포트폴리오 부분을 한번 이제 플레이하면서 어떻게 이제 만들 것인가, 어떻게 만들었나를 한번 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수업 시간에 다 만들어졌던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텍스트가 아닌 그림으로 파일로 그림으로 만들어진 것들의 모든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기획서다 이런 것들은 사실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수는 없고요. 지금 뭐 DPS 하시는 분들이나 드립치 하시는 분들처럼 영상을 제작하고 하는 것도 다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실기 수업이 있었던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잘 찍어 놓으시고 그거를 포트폴리오화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물량으로 일단은 많이 좀 채우고 그 다음에 좀 더 괜찮은 것들을 뽑아내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번 학기에 이제 어, 수업이 되는 그러니까 제작이 되고 실제로 어떤 실기가 되는 모든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꼭 성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나중에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자산들이 생겨서 일단은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은 작품 한두 개를 자기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물량이 일단 우선입니다. 물량이 우선이고 그 중에 물량이 우선이다 보면 그 중에 이제 자기가 한 것이 좀 더 돋보이게 잘 된 것이 더더욱 돋보이게 되는 상황이고요.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면접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면접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포트폴리오 당연히 보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이제 이름 미디어 때 제가 보여드릴 때 여러 선배들이 현장 시설과 할 때 만들어진 자료들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이해가 갈 거고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은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 그래서 좀 욕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욕심을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부 프로젝트들 뭐 김한재 교수님이 이제 바로 또 시작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뭐 꾸준히 진행이 됐는데 요번에 2학기 때는 아마 지금 DPS가 좀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음, 마무리를 빨리 시키고 드림픽처로 다들 전환을 해서 좀 할 사람들 더 확장해가지고 반드시 뭐 무빙톤 쪽으로 뭐 취업이 안 가겠다 이런 거 아니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그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기획 쪽에서 이제 에펙스 시작할 때 기획 쪽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기본적으로 넣어주는 이유가 진행을 하는 이유가 일단은 사고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가장 큰 중요한 이제 핵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제작을 하면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은 뭐 그림을 그리거나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려면 그 전에 먼저 뭐 계획이라든가 텍스트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중간중간에 수정 작업을 하면서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의도가 어, 진짜 본인의 무슨 철학 같은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쌓이게 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의 성향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인데 월요일부터 질문이 막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실망입니다. 전혀 안 보시고 나중에 보는데 지금 나중에 이제 제작 들어가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월요일 날 빨리 스킵해서 에펙스가 그냥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컴퓨터 작업이 들어가는 건지를 수시로 체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제를 할 수가 없고요. 어차피 그 우리가 이제 그 저번 학기처럼 보셔서 알겠지만 충분히 따라 하기 전에 근데 시간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자기 컴퓨터의 사양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밑작업 준비해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배를 좀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특별하게 그 제 수업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별도로 또 단톡을 하거나 단톡 갖고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뭐 유튜브 라이브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도 이제 강의 적응기, 그다음에 2학년들에 대한 뭐 지도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엉켜 있어서 굉장히 지금 뭐랄까요? 저 나름대로 좀 빡세게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수시가 또 올해 입시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우리과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기반직수나 저나 학과 안내나 그런 게 올렸듯이 어, 경찰철이 그 12월부터 다닙니다. 12월부터 다니니까 여러분들 뭐 학기 말쯤 되겠네요. 그때는 서울 쪽 가시는 분들이나 뭐 지하철에 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서 바로 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상당히 이제 좀 편해졌죠. 예, 중간에 뭐 버스 안 기다리고 일찍 끝나면은 아니 좀 늦게 작업하고 가도 충분히 집에 갈 수 있고 그런 좀 어떻게 시간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또 교통도 좀 순활해졌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인천 쪽이나 이쪽은 아마 셔틀버스를 저기 그 셔틀버스 타고 오는 게 제일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은 노선을 너무 이렇게 뭐랄까 동선이 되게 그쪽은 좀 멀죠. 그러니까 아, 아마 그런 부분들 나중에 또 안내를 할 테니까 해주시고요. 일단은 홍보 좀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벤트도 많이 할 거고요. 아마 그런 이벤트나 가산점 같은 것들이 아마 학점에 많이 영향을 되니까 그거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저번 시간에 이어서 했던 것들을 좀 진행을 하는데 저번 시간에 녹화가 조금 이렇게 울림이나 그런 게 있었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뭐 1인 미디어도 하고 에펙트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일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 녹음의 상태는 컴퓨터 상태에서 사운드가 입력이 되고 그다음에 시스템 사운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동영상을 플레이하면서 제가 중간중간 끊으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동영상에 사운드가 나올 때는 저번에는 옆에 스피커가 있어서 이중으로 들렸던 거죠. 이중으로 들렸는데 문제는 제의 그 보고 있을 때 어떤 숨소리라든가 뭐 기침 소리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이제 믹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구매했냐면 이 마이크 인풋 되는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를 구매를 했어요. 지금 들어서 보여줄 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게 연결했는데, 네, 지금 요 장비를 지금 화면에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네. 이게 웹캠이 너무 작다 보니까 요거를 지금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것은 기본적으로 이쪽에 이제 그 사운드 조정이 있고 에코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운드 이펙트 기능도 있어요. 그다음에 옆에 보면 이 잭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잭들을 뭐 다 사용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사운드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이제 그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라이브를 할 때 인풋되는 것들에 대한 사운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복잡해서 그 부분들을 좀 정리하려고 좀 구매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쓸지는 몰랐어요. 근데 아직도 저도 그러니까 장비라고 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어쨌든 그 우리가 이제 실기실에 보면 앰프 같은 것이 있죠. 앰프는 좀 노이즈가 좀 있는 거고요. 요거는 노이즈가 좀 없이 잘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비나 이런 부분도 나중에 또 1인 미디어 할 때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뭐냐면 대표들에서 이제 뭐 어떤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체 애니메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퍼니 플러스가 기획을 해서 어떤 단계로 갔는지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 FX라는 어떤 기법적인 부분, 화면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지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애니메이션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만화나 웹툰도 유사하게 지금 따라가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웹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실 애니메이션에서 이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의 것을 가지고 상당히 업그레이드해서 변화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웹툰이라든가 만화 쪽의 그 어떤 개념하고는 굉장히 업그레이드 돼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장을 가보면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이제는 배워야 되는 웹툰 플랫폼에서 하는 시스템을 배워야 할 정도로 변해 있어요. 실제로 저도 이제 웹툰 플랫폼을 가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 애니메이션 대표님들 와서 좀 봐야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들한테서. 왜 그러냐면 저도 과거에 알고 있는 만화나 웹툰 쪽에 어떤 그 약간의 낙후돼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그 굉장히 업그레이드돼서 더더욱 철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만화나 웹툰 하시는 분들도 김원직 선생님 늘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굉장히 세분화돼서 전문적인 파트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뭐 2D다 그러면 원화 그리는 사람, 동화 그리는 사람, 뭐 이렇게 좀 파트가 나눠 있잖아요. 또 스토리 받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여러 명이 또 공동 제작을 하고요. 지금 웹툰 플랫폼은 다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웹툰 플랫폼에서의 그 공장화 시스템은 개인이 이길 수가 없어요. 퀄리티도 엄청 높고요. 그 여러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속도도 엄청나게 진도가 빨리 나가서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개인 작가들은 거의 이제 특수한 경우 빼놓고는 거의 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명한 그 이제 웹툰 작가들이나 작품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분에 만들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한번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여기까지 기획이 됐어요. 여러분들 컨셉과 포맷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스토리에 대한 기획도 들어가셔야 해요. 저는 여러분들 꼭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바가 이제 앞으로 이제 기획을 하심에 있어서 꼭 스토리도 기획의 일부다. 그런 생각을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시는 게 좋고요. 스토리까지 기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고 작품을 기획하는 USP 관점이 그 차별성 관점이 스토리 기획에도 적용된다라는 요 세 가지를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작품의 컨셉과 포맷이 기획되면은 기획된 내용과 기준을 적용한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써보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기획하신 어떤 컨셉과 포맷은 막상 이제 스토리를 써보려고 하면은 내가 기획한 이제 내가 생각하는 스토리가 그 기획한 컨셉과 포맷에 맞아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는 실제 스토리를 써봄으로써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또 반대로 기획이 실제로 스토리로 구현되는가, 그 또한 스토리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스토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놓으신 기획과 상충하는 부분은 없는지, 그 모든 것들은 실제 스토리를 실습, 써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내가 이런 기획을 했고 이런 컨셉을 만들었으니까 이런 스토리가 나올 거야 라는 것까지는 이렇게 생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실제로 쓰고 그 쓴 거를 리뷰를 하고 또 가능하다면은 이제 같이 기획을 하는 팀이나 또는 외부의 시선으로 좀 리뷰를 받으면서 객관화시키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의 질문들, 여러분들이 한 기획이 재밌다는 거는 그 기획을 통해서 나온 스토리가 재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이 기획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스토리가 재미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써보고 만들어보고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이제 좀 검토해 봐야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상업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상업 애니메이션은 어쨌든 수익이 발생이 되니까 뭐 재밌냐라는 결론이다. 물론 우리도 그 개인이 만드는 것도 재밌어야겠죠. 뭐 우울하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재밌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애초에 이제 기획 의도죠. 기획 의도가 나는 어떤 걸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맞냐 안 맞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없으면
자기가 글을 쓰고서 이게 재미없어 뭐 했어? 라고 해서 뒤집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얘기가 뭐냐? 그것이 명확하지도 않더라도 나는 어떤 걸 얘기하고 싶다. 라는 것이 먼저 결정이 되면은 그건 그대로 그냥 쭉 가셔야 됩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지금 선배들 같은 경우도 중간에 엎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새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 새 출발을 보통 뭐 4월 달, 5월 달에 새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못해요. 그리고 한번 엎으면, 바꾸면은 사실은, 바꾼 게 더 좋으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본인들이 작업이니까 본인들이 일단은 없더라도 본인들이 결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힘든 고난의 시간이죠. 제작이라고 하는 건. 그 부분을 판단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민을 계속 하잖아요. 과연 내가 뭘 만들 건가? 내가 어떤 걸 만들 거고 그 만들려는 것에서 내가 뭘 얘기하겠다라는 것들이 머릿속에 계속 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그 내가 이제 졸업 작품을 2학년 때 할 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때는 좀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뭘 하겠다, 어떤 거를 만들겠다, 뭐 구체적이지 않고 무엇을 나타나게끔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만들어 놓고 그걸 목적을 잡는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이제 뭘 하겠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과정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뭘 하겠다는 목적을 이루었냐 안 이루었냐의 이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이뤘으면은 내일 할 수 있죠. 일상생활은. 근데 작품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죠. 못 이뤘다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면 실패라는 그 오랜 동안의 시간 뭐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존재하는 거는 작품을 어, 이제 제작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뭐 2학년 때도 뭐 빠르게 회사를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조기 처벌해서 간다고 하면 과연 내가 포지션이 뭐냐라는 거죠. 한 조직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어떤 일을 임무를 받을 텐데 그 임무의 당위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거라든가 애니메이션에 대한 어떤 회사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도 이제 2학기 진행하면서 다른 수업들 다 들으면서 내가 내년에 졸업 작품을 일단은 뭐 시작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선배들 뭐 드림피처로 지금 회사 가 있고 다른 회사도 지금 이제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 그다음에 그게 쉽다 어렵다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갖출 거냐 이런 고민들도 같이 병행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타임은 그냥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어, 어떤 우리가 4시간짜리니까요. 예,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갖게 지금 보니까 23분 정도 됐는데 하게 되면 좀 더 너무 이제 뒤로 돼가지고 그다음에 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녹화 뜰때 지금 30프레임으로 뜨고 있거든요. 근데 30프레임으로 뜨는데 우리가 제가 유튜브로 올릴 때는 60프레임으로 바꿔서 렌더링을 해요. 그러면 30프레임에서 60프레임을 가면 그 렌더링 시간이 보통 지금 보통 지금 25분 정도 하면 렌더링 시간이 뭐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40분, 30분 정도 걸리면은 그게 60프레임이다 그러면 딱 두 배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30분 렌더링에서 60프레임이다 그러면은 1시간일 거다, 60분일 거다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5배, 2배 정도가 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30프레임으로 캡처된 거를 왜 굳이 60프레임으로 라는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요번 주 강의는 그냥 30프레임으로 가는데 사실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캡처 프로그램이 60프레임이 아직은 안 나올 이유는 또 나올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컴퓨터가 너무 이게 지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하이엔드급 7, 800짜리 현재 7, 800짜리요. 완전히 하이엔드급의 컴퓨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녹화를 뜨고 강의를 만든다면 되는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장비가 여러분들 그냥 실기실에 있는 컴퓨터예요. 컴퓨터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제 그걸 통해서 작업이 돼야지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걸 생각을 못 했죠. 그러니까 영상 캡처를 할 때는 계속 CPU가 더 많이 잡아먹고, 어쨌든 뜨고 있기 때문에, 영상 캡처를 하기 때문에 리소스가 되게 많다라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뭐 컴퓨터를 또 업그레이드를 하자니 또 여러분들하고 또 안 맞을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프레임에 대한 부분, 그 프레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 줄게요. 그 애니메이션 보통 24프레임이라고 그러죠. 24프레임. 근데 애니메이션 24프레임이 아니고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24프레임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미국 디즈니는 30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의 얘기인 거죠. 실적으로는 영상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 30프레임이잖아요. 지금 60프레임도 있고 막 이렇지만 그 당시는 그 이제 30프레임이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가 24프레임으로 해놓은 거예요. 거기다 투컴마로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일본 애니메이션 그런 건데, 지금 우리가 툭툭 뭐 24프레임, 24프레임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애니메이션 24프레임이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정확히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계속적으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도 계속 이제 얘기들을 할 거니까요. 이제 처음 파트는 이렇게 좀 숨고르게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 또 계속 진행을 할게요.